오늘은 드디어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라이젠 램브란트 저전력 CPU와 RDNA2 내장 그래픽을 탑재하고 있는 노트북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한 제품은 레노버 싱크북 16이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6800U의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고 싱크북 16 노트북 자체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한테 아무런 조건 안 달고 사무용 노트북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면 아마 몇 달간은 전 이걸 바로 추천할 겁니다. 일단 제가 구매한 싱크북의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젠 7 6800U CPU와 라디온 680M 내장 그래픽, 16GB DDR5 램, 512GB SSD, WQXGA 해상도의 16인치 디스플레이, 71W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나 기본 무선 랜 카드가 꿀캐택인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트북의 정가는 114만원이지만 G마켓 쿠폰 할인가로 최대 81만원까지 내려갔다고 하고 저는 91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분명 언젠가 또 할인이 들어갈 텐데 100만원 밑으로는 자주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트북의 내부 구조를 보면 U 시리즈 내장 그래픽에 쓰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충실한 쿨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씩의 쿨링팬과 히트파이프를 가지고 있으며 쿨링팬의 크기는 크고 팬의 블레이드 역시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외장 그래픽 탑재도 고려한 설계일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쿨링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램은 온보드지만 SSD 슬롯은 2개입니다. 다음으로는 노트북의 외관을 보겠습니다. 제가 레노버 노트북 중에서 싱크북 라인은 처음 써보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품질이 좋았습니다. 싱크패드도 아니고 아이디어 패드도 아닌 애매한 라인이라서 별로 브랜드에 대한 첫인상도 좋지 않았고 또 가격을 생각하면 딱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5 시리즈 정도의 보급형 노트북 품질이 아닐까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제가 착각한 게 아니라면 상하판 모두 메탈 재질이며 단단하고 유격이 없는 마감을 가지고 있고 터치패드 역시 면적이 넓고 글래스 코팅이 되어 있는 등 외관상 딱히 흠을 잡을 부분이 없었습니다. 힌지 역시 한선 오픈이 되는 등 부드럽고 고정력도 괜찮습니다. 비교하자면 요가 슬림 7 시리즈와 비슷한 외관 완성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판에 투톤 그레이 색상 역시 모던한 느낌을 줍니다.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지만 일단 싱크패드와 마찬가지로 미리 스펙 인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포트 구성은 매우 풍족합니다. 일단 우측에는 켄싱턴 락, 유선 램 포트, USB 3.2 Gen 1, 풀사이즈 SD카드 슬롯이 있으며 이 아래쪽에 뚜껑을 열면 USB 2.0 포트가 한 개 더 숨겨져 있습니다. 이 포트는 무선 마우스 리시버 같은 걸 꽂아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아 놓으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좌측을 보면 USB-C 포트가 2개 있고 둘 다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이 가능한 포트입니다. HDMI 2.0, USB 3.2 Gen 1, 오디오 잭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뭐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합니다. 프리미엄 딱지가 붙으면 포트 개수가 줄어드는 이상한 시대에 이만큼의 포트는 너무 반갑습니다. 웹캠은 1080p 웹캠을 사용하고 있고 물리적 셔터로 웹캠을 비활성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키보드와 터치패드입니다. 키보드에는 약간 실망했는데 싱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이건 싱크패드 키보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아이디어 패드 키보드예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싱크패드와 비교하면 키 트래블이 얕고 경박합니다. 하지만 키 배열은 14연 방향키와 사열 키패드 등 사무용 노트북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절한 배열입니다. 터치패드는 크기도 크고 다른 보급형 레노버 노트북과 다르게 글래스 코팅이 되어 있어 쓰기 편합니다. 다만 터치패드의 클릭감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렇게 큰 흠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6대10 비율의 WQXGA 해상도를 쓰고 있으며 논글레어 코팅이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화면의 크기와 해상도, 비율은 모두 검증된 스펙이죠. 디스플레이의 주사율은 평범한 60Hz지만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의 색 영역은 sRGB 97%를 만족하며 최대 밝기는 약 330니트, 대비값은 1600대 1 정도이며 색 정확도는 델타 E 평균 1.4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같은 해상도를 사용한 그램 16의 디스플레이와 비교해보면 DCI P3의 광색역을 지원하지 않고 최대 밝기가 조금 더 어둡지만 색 정확도는 좀 더 낮습니다. 2022년으로 오면서 저렴한 노트북에도 광색역, 밝은 디스플레이,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쓰이는 경우가 많아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 여전히 충분히 괜찮은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해요. 스피커는 1.5W짜리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펙이 별로일 만큼 품질도 별로 기대할 것은 못되며 동적 모드를 켜면
유튜브나 트위치 방송 정도 보는데 음량이 모자라지 않으니까 별로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딱 보급형 수준입니다. 다음은 드디어 6800U의 성능 리뷰를 할 시간입니다. 라이젠 램브란트는 세전에 비해서 CPU 자체의 성능 향상폭은 크지 않지만 내장 GPU가 베가 그래픽에서 RDNA2 680M 내장 그래픽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GPU 성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모든 테스트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 레노버 벤티지 극한 성능 모드로 두고 테스트했습니다. CPU 벤치마크를 보겠습니다. 시네벤치 R23에서 극한 성능 모드 기준 전력과 온도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테스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44W의 전력을 유지하였고 CPU의 온도 역시 79도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균형 모드에 해당하는 지능형 냉각에서의 전력인데요. 극한 성능 모드랑 완전히 동일한 43W의 전력을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합니다. CPU의 코어 온도는 3도 정도 올라갑니다. 극한 성능 모드랑 균형 모드에서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을 거란 말이겠죠. 여튼 극한 성능 모드에서 시네벤치 점수를 보면 싱글 1493, 멀티 12480점으로 6800HS에 가까운 6800U CPU인 높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긱벤치 점수는 싱글 1431, 멀티 8560점으로 전 세대에 비해서 꽤 많은 점수 향상이 있었습니다. 블렌더 BMW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3분 22초가 걸려서 시네벤치 결과와 마찬가지로 빠른 결과가 나왔으며 PC마크 총점은 6288점으로 저전력 CPU 노트북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레벨의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프리미어 프로 테스트인데요.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6분 42초가 걸렸습니다. 이건 사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였는데요. 사실 이 전까지는 라이젠 내장 그래픽 노트북은 CPU 성능과는 관계없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내장 그래픽이 업그레이드 되어서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 자체에 업데이트가 있던 건지 모르겠지만 싱크북 16의 프리미어 인코딩 속도는 MX450 그래픽이 달린 노트북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프리미어 성능 테스트인 퓨젯 벤치마크에서는 총점 459점이었는데 이건 RTX 그래픽이 달린 노트북들보다 낫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뭐 가끔씩 영상 편집할 일이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D마크 점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를 보면 그래픽 7596점으로 LG 그램의 RTX 2050보다 조금 낮은 점수이지만 지난 세대의 베가 내장 그래픽과 비교하면 2배는 올라간 수치입니다. 타임스파이 점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픽 점수 2635점으로 베가 내장 그래픽보다 2배 이상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만약 어댑터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로 테스트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댑터를 연결하든 말든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네요. 다음으론 게임 성능을 보겠습니다. 네이티브 해상도인 WQXGA 그리고 풀 HD에서 측정한 프레임을 둘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명 6입니다. 중옥 네이티브 해상도에서 평균 82.6프레임, 풀 HD에서 94.8프레임으로 MX450보다는 더 높은 프레임을 보였으며 그램의 RTX 2050과는 거의 비슷한 프레임이었습니다. 발로란트, 최상욱, 훈련장에서 연속으로 스킬을 사용할 때 기준 네이티브 해상도 평균 65, 1% 하위 61프레임이었고 풀 HD 해상도에서는 평균 98프레임, 1% 하위 85프레임으로 MX450보다 높은 프레임이었으나 그램의 RTX 2050보다는 낮은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하옵, 훈련장 기준으로 네이티브 해상도 49, 1% 하위 43프레임, 풀 HD 해상도 89, 1% 하위 78프레임으로 여기서는 라이젠 내장 그래픽이 MX450과 그램의 RTX 2050보다 더 높은 프레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쳐3입니다. 하옵, 비전 투시 기준으로 네이티브 해상도 평균 34, 1% 하위 30프레임, 풀 HD 해상도 기준 평균 60, 1% 하위 54프레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MX450보다는 조금 더 높지만 그램 RTX 2050보다는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이었습니다. GTA5입니다.
다른 울트라북에서도 테스트했던 하업으로 맞추고 내장 벤치마크 마지막 자동차 씬에서 프레임을 체크했습니다. 네이티브 해상도 평균 78, 1% 사이 60프레임이며 풀 HD 해상도 평균 92프레임, 1% 사이 71프레임으로 MX450보다는 좀 더 높지만 그램 RTX 2050보다는 더 떨어졌습니다. 원신입니다. 이 게임은 60프레임 상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평가에 제한이 있었지만 중업, 비경 프레이 기준으로 네이티브 해상도 평균 40, 1% 사이 37프레임이었고 풀 HD 해상도 평균 59프레임, 1% 사이 42프레임으로 그램의 RTX 2050과 6800U 내장 그래픽 간의 성능 차이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국민옵, 훈련장 기준으로 네이티브 해상도 평균 56, 1% 사이 42프레임이었고 풀 HD 평균 84, 1% 사이 62프레임으로 여기서는 6800U 내장이 RTX 2050이나 MX450보다 더 좋은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종합적으로 6800U의 680M 내장 그래픽은 매우 큰 성능 향상이 있었고 MX450 외장 그래픽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 게임 성능을, 그리고 그램에 들어간 저전력 RTX 2050 그래픽과 비교해서는 게임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발열, 소음, 전력도 확인해보면 최고 성능 모드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는 중에 CPU의 유지 전력은 43W였고 그때 CPU의 센서 온도는 60도대였습니다. 쿨링 구조가 충실하게 되어 있는 만큼 내부 온도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표면 온도 역시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노트북 키보드 덱의 중간 부분이나 WASD 키 주변을 가리지 않고 약 40도 정도의 표면 온도가 찍혀 크게 열감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RTX 그램의 경우 WASD 키 주변 온도가 40도대 후반까지 올라가서 불편할 정도로 뜨거웠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좋은 결과였습니다. 팬 소음 역시 소음기를 터치패드 위에 올려놓고 측정했을 때 40대 후반 데시벨 정도로 팬 소음도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싱크북 16은 게임 성능은 RTX 2050 그램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CPU의 온도, 표면 온도 모두 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6800U의 그래픽 성능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쓸만했고 발열은 기대했던 것처럼 낮았죠. 내장 그래픽 성능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봐야 외장 그래픽만 못한데 왜 그런 걸 기대하냐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타임은 어떨까요? 렘브란트가 배터리 효율이 좋다는 게 정말일까요? 이 노트북은 71W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지능형 냉각 모드에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화면 밝기 50%로 연속 재생했을 때 배터리 타임은 무려 14시간이 갔습니다. 맥북을 포함해서 제가 테스트해본 그 어떤 노트북들보다도 배터리가 오래 갔는데요. 실제 사용에서도 게임을 한다거나 하는 고사양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웹서핑이나 동영상 감상 정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배터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배터리는 오래 갑니다. 물론 실제로 배터리 상태에서 게임을 한다면 배터리는 금방 순삭할 수 있지만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노트북을 구매한 가격인 91만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딱 집어 말할 수 있는 단점다운 단점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리얼텍 랜카드, 좋지 않은 스피커, 가볍지는 않은 무게 등 트집을 잡으려면 단점을 나열해 볼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이 노트북의 포지션을 생각했을 때 리얼텍 랜카드 정도 말고는 큰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8kg의 무게는 그램에 비해서야 무겁긴 하지만 다른 16인치 노트북들의 무게를 생각하면 무거운 편이라고 하기 어렵고 스피커는 보급형 윈도우 노트북들은 보통 얘보다도 더 안 좋아요. 반면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계의 완성도, 내장 그래픽 모드를 쓰기에는 과분한 쿨링으로 6800U의 성능을 제대로 뽑아주면서도 낮은 소음과 발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좋았던 그래픽 성능, 솔리드한 디스플레이, 좋은 키보드 배열과 좋은 터치패드, 매우 풍족한 포트 구성, 매우 뛰어난 배터리 성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노트북이었습니다. 솔직히 레노버가 라인업 분류를 좀 잘못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노트북은 경량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매일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노트북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이거보단 그램이 더 매력적이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램을 사는 사람 중에서는 매일 가방에 노트북을 넣고 다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책상 위에서 사용하면서 가끔만 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죠. 만약 그렇게까지 가벼운 노트북을 원하는 게 아니고 게이밍 노트북까지는 성능이 필요 없는데 괜찮은 노트북 하나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걸 추천할 겁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